암보험과 종합보험이 서로 어떻게 다르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보험은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기의 보험 이야기. 안녕하세요. 요기의 보험 이야기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암보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암보험이 아니라 결국엔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암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고 싶고 추가로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고 싶은 케이스죠. 우리가 낼 수 있는 보험료의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암 이외에 추가 보장을 구성하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납입 기간이 더 길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갱신형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암보험과 종합보험이 무엇인지 정해진 예산하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는 순서는 암보험의 구성 방법, 종합보험에 대한 구성 방법, 세 번째는 예산에 맞는 구성입니다. 첫 번째, 암보험 구성 방법이에요. 암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예전 영상 중에 암보험 구성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암보험은 딱 4가지만 구성하시면 되는데요. 암 진단금, 유사암 진단금,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의 치료비입니다.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암 진단담보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고,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면 딱 한 번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유사암 진단담보는 암을 제외한 유사암이라고 표현되는 4가지 암이죠.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4가지를 보장해주고 각각 한 번씩 진단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밖에 특정암이나 고해감, 여성, 남성의 생식기암 등 상당히 많은 담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암진단보에서 전부 포함해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설명은 생략할게요.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설명만 생략한다는 거예요. 암 수술비는 암으로 수술할 경우 수술비를 지급해 주는데요, 매번 수술할 때마다 지급해주는 담보도 있고 처음 한 번만 수술비를 지급해주는 담보도 있습니다. 또한 유사암으로 수술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20%만 보장을 해주죠. 암 수술비는 보험 가입하기 전에 매회 보장해주는지 한 번만 보장해주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게 좋겠죠. 항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약물 치료는 각각 치료를 할 때마다 한 번씩 지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적으로 구성하면 좋은 담보가 있는데요,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과 요양병원 암 입원 일당이에요.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은 암 수술 또는 항암 치료 등 직접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할 경우에 보장해주고, 요양병원 암 입원 일당은 암 치료 이후에 간접 치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보장을 해줍니다. 정리해보면 암보험을 구성할 때는 암 진단금,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과 항암 약물 치료, 그리고 선택적으로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과 요양병원 암 입원 일당,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겠죠. 어때요? 암보험 생각보다 간단한 구성이죠? 두 번째는 종합보험 구성 방법입니다. 암보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합적으로 보장받고 싶다는 이야기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요? 우선 중대질환인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금을 밑바탕으로 깔고 각각의 중대질환에 대한 수술비와 상해와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그 이후 보험료가 비싸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담보들을 추가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3대 질환에 대한 진단금인 암 진단금, 뇌혈관 질환의 진단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이렇게 3가지의 진단금을 구성하면 됩니다. 진단금은 한 번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수술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술비를 추가로 보완하면 되는데요, 암 수술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등으로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상해와 질병에 대해 포괄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 수술비나 진단비를 구성하면 되는데, 대표적인 상해와 질병에 대한 수술비는 상해 질병 1종에서 5종 종수술비가 있겠죠. 진단비는 골절 진단비나 양성뇌종양 진단비 등이 있고요.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상해나 질병에 대한 입원 일당까지 넣게 된다면 말 그대로 종합적인 보장을 받게 되는 종합보험이 되는 거죠. 암보험과 종합보험에 대해서 구성하는 방법을 오늘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죠. 정해져 있는 예산에 따라서 알맞게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로 알아볼 주제는 예산에 맞게 보험을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보험 구성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 구성의 순서를 정하는 것인데요,
어떤 병도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치료의 방법을 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진단금부터 정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암보험이라면 암 진단금부터 구성하고 남은 예산으로 암 수술비나 항암 치료비 등을 구성하시면 된다는 거죠. 종합보험이라면 어떨까요? 주요 진단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금을 먼저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각각에 대한 수술비와 상해와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순차적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납입기간과 만기를 정해보는 거예요. 납입기간은 보통 20년 납 또는 30년 납을 설정하는데 20년 납은 30년 납보다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10년이나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이자가 그만큼 빠지기 때문에 총 납입하는 보험료의 양도 줄어들 거예요. 종합적인 보장은 희망하지만 예산이 빠듯하다면 납입기간을 20년 납에서 30년 납으로 길게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보장을 갱신형으로 설정해서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저렴하게 받는 방법도 있죠. 만기의 경우 모든 보장의 만기를 100세로 설정하기보단 각각의 질환의 진단 시점을 고려해 만기를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암 진단금은 80세, 뇌와 심장에 대한 진단금은 90세로 말이죠. 이렇게 복합적인 만기를 설정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도 낮아지겠죠. 세 번째는 가입하려는 보험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입하고 싶어하는 이 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암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인지 아니면은 암 진단금을 낮추더라도 밸런스 좋게 종합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인지 말이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암 진단금이 보험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암 진단금을 조금은 낮추더라도 예산의 여유를 만들어서 뇌와 심장에 대한 진단금과 상해와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추가 구성하는 거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만큼 보험료 또한 올바른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죠. 이 밖에도 무해지환급형이 표준형 상품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무해지환급형으로 구성해서 가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때요? 이번 영상 보시면서 암보험과 종합보험 조금은 정리가 되셨을까요? 보험에 대한 상담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로 도와드릴게요. 다음 영상은 어떤 내용으로 찾아뵐지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보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